무신사가 지금 성수동에만 총 7,600평에 달하는 이제 신축 부지들을 갖고 있어요. 7,600평이요? 성수도 이러다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지역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지난 영상에서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신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처음에는 무신사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신사에 대한 얘기를 100번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무신사가 어디 땅을 왜 샀는지를 얘기를 하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왜 모른 척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국빈 매니저님이랑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무신사가 과연 어디에 이 땅을 왜 샀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신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시작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거래액 3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대형 패션 플랫폼 무신사. 이게 제가 원래 뭐 무신사 사람들 말만 얘기를 하지 도대체 뭐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고 왜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좀 더 찾아봤는데요. 무신사에 입점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랑 그런 파트너십을 연계해서 판매 매출이 수수료로 해가지고 그런 매출이 하나 있고 또 안에 있는 PB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아시잖아요. 네. 그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나오는 그 매출로 또 성장되고 MMA라고 해가지고 인수협병 29cm 그리고 스타일쉐어 그런 것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많이 해서 국내 최대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됐고요. 이 사업의 종류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수에 있는 건데 처음으로 무신사 테라스,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하죠. 네. 카페랑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무신사 테라스가 있고 이제 무신사에 입점되어 있는 여러 브랜드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신사에 입점되어 있지 않더라도 패션 브랜드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의류 공유 오피스가 무신사 스튜디오고요. 공간 임대 사업도 많이 하더라고요. 오, 네네. 다음으로 이제 성수에 있는 무신사 캠퍼스라고 그 진짜 말 그대로 캠퍼스처럼 꾸며놓은 곳이 있는데 무신사의 사옥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뉴진스랑 무신사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죠. 저희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뭐 뉴진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한번 봐볼까 했는데 어느 세월에 나오냐. 네. 그냥 가자 했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본 게 너무 아쉽고 매우 아쉬웠던. 네. 그리고 또 그 무신사 캠퍼스 내에 아즈니썸이라고 이제 무신사의 영어 철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만든 카페가 있는데 무신사 안에 어떤 가상 세계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메타버스, 멀티버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신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았고 무신사가 지금 성수동에만 총 7,600평에 달하는 이제 신축 부지들을 갖고 있어요. 7,600평이요? 네, 이제 그러니까 합쳐서 7,600평인데 네. 이제 동연무장길의 그 초입에 있는 예. 그쪽 부지랑 또 카페거리 남단 쪽에 있는 그쪽 부지랑 합해가지고 그렇게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연무장 쪽은 곧 준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뭐 발설하면 안 되는 정보들을 발설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 공사 현황판 있잖아요. 거기에 주식회사 무신사가 건축주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건물은 뭐 진짜 골조며 보면 다 올라가서 봤을 때는 그냥 인테리어만 하면 곧 있으면 끝날 것 같은 그런. 무신사가 이렇게 큰 부지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나 살펴보니까 이제 인수합병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린 29cm랑 스타일쉐어랑 해서 모든 회사들이 무신사가 하는 여러 사업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한 공간에 몰려서 완전 사옥 겸 복합 문화 공간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이 성수에 탄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엔 무신사를 필두로 해서 의류 쇼핑몰 업체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패션의 중심이 이곳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 회사도 몰려들고 있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사실 공유 오피스로 자꾸 쇼핑몰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저희 입장에서 거래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좋은 매물들이 좀 사라지고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혼자 고민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공유 오피스들이 생겨나고 공간을 대관해서 또 진행하는 팝업스토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찾아가고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팝업 스토어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팝업 스토어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좀 알 수 있나요?
팝업 스토어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팝업 창이라고 하잖아요.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거를 팝업 스토어라고 하고요. 또 그의 반대로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깃발을 꼽는 대표적인 스토어를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하는데, 이 성수가 기준이 좀 아쉬웠던 게 플래그십 스토어는 많이 없고 잠깐 했다가 반짝 사라지는 팝업 스토어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기존에는 저희가 팝업 스토어 하면은 이제 되게 신기해서 막 들어가봤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느낀 건데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새로운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고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건 참 좋은데, 이게 너무 반짝반짝 잠깐 유행이 금방금방 지나가면서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팝업 스토어가 식상하고, 또 성수도 이러다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지역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무신사랑 제트몬스터랑 이렇게 여러 의류 기업들이 큰 부지로 사옥을 지어서 성수에 들어온다면은 이제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팝업 스토어뿐만 아니라 어떤 성수만의 정체성을 더 구축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패션 1번지가 여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성수동 하면은 구두였다면, 이제는 성수동 하면은 패션의 메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다. 네. 당연히 쇼핑몰이 들어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원이 많아질 거고, 직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뭐 카페나 음식점, 원단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니까, 네. 여러모로 그 무신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단순히 그거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좀 영향을 많이 준다. 동연무장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동연무장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신사가 확실히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대 양꼬치거리까지 상권이 이어지잖아요. 요새 진짜 확실히 동연무장 쪽 구석구석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통임대 나오는 현장들에 대한 문의들도 많아지고 있고, 점점 그쪽으로 파생돼서 상권이 넓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거기에 진짜 무신사가 큰 사옥을 지어서 자리를 잡아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점점 성수라는 지역은 단순히 연무장길 카페거리에만 국한되는 상권이 아니라 점점 더 큰 섹터, 그리고 나아가 패션의 정말 1번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무신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좋은 영상으로 또 한번 맞이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영상 또 뭐 어떤 주제로 한번 해볼까요? 다음 영상이요. 다음 영상은 제가 준비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